소개할게요. 여기 마지막 단원인데 산화환원 반응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일단 이제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구리가 있었는데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알고 보면 얘는 이제 환원이 됩니다. 사실 산화 환원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데, 지금 요거의 정의로만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요거는 환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정의로는 이제 이게 환원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합니다. 산소를 잃어버리면은 환원된다. 산소가 없어졌잖아요. 산화구리에서 구리로 산소가 없어졌잖아요. 요거는 산소를 얻었네. 요거는 지금도 정의 내릴 수 있네. 요거는 산화됐다. 정의 내릴 수 있네. 아무튼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구리를 넣고 구리가루를 넣고 그냥 가열을 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 공기 중에 그게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서 산화가 되죠. 산화가 되는데 자꾸 반응식을 쓰셔야 됩니다. 산화구리가 CuO9고요. 그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럼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화구리가 이게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탄소 가루를 섞어서 가열하면 여기 C가 있고 O가 있잖아. 그러면 CO2가 돼요. CO2가 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 있고 산소 있잖아. 그럼 CO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산소 빠져나오면서 구리만 남겠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 2라고 쓰고 여기 2라고 쓰면 되네. 어찌됐건 이게 가열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 구리로 다시 환원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뽀글뽀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만나면, 뭐 수산화칼슘 석회수를 만나면, 이게 수산화칼슘 그럼 얘가 탄산이 돼요. 탄산칼슘.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 하나 빠져나오면 CO3 되죠. 그 다음에 산소 하나만 빠져나오면 H2O가 되거든요. 요런 게 됩니다. 요게 앙금이 되죠. 앙금. 요게 침전이 돼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얘는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얘는 산화환원 반응 아니다. 이거 알아야 돼. 자꾸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산화되는 반응이고 요거는 환원되는 반응인데, 탄산칼슘 생성하는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산화환원 아니야. 그냥 앙금 생성 반응이야. 앙금 생성 반응. 자,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하고, 칸 좀 채우고 갑니다.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한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죠. 예. 산소화 되었다가 원래대로 되돌아왔다. 산화구리가 탄소와 반응하여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지. 탄소가 CO2가 되면서 산소 얻으니까 환원되는 물질은 CuO입니다. 이거를 문장에 주어가 있잖아요. 환원되는 물질은, 그러니까 이게 환원되는 물질이지, 이거는 환원된 물질. 예. 그러니까 CU로 환원된다. 근데 산화구리가 환원된다. 어찌됐건 환원되는 물질이 뭐지? 얘야? 얘 아니야? 얘 환원되는 물질 얘라고 쓰면 안 돼요. 예. 이거 환원된 물질. 산화되는 물질 이거 쓰는 거야. 이거 반응물 쓰는 거야. 반응물 중에 찾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랑 환원되는 거는 반응물 중에 쓰세요. 연소는 안 했네. 일단 연소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속한다. 밑에 연소 있죠, 연소.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속한다. 자, 숯을 태워, 숯의 주성분이 탄소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산화환원 반응식 쓴 거긴 한데, 산화지 산화? 네, 산소랑 결합했잖아요, 그쵸? 천연가스 연소. 여기서 이 탄소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탄소가 산화되어서 산소랑 결합합니다. 그 수소는 별일이 있냐? 산화수를 세면은 사실은 수소는, 여기서 수소는 산화환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플러스 1 가고 얘도 플러스 1이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되면서 환원되는 게 맞는데, 여기 써져 있는 모든 원소가 산화환원이 되는 건 아니야.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애만 되는 거거든요. 산화수의 변화만 있는 애가. 아무튼 탄소가 지금 산화됩니다. 산소랑 결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운 건 뭐냐면,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 요거를 일단 배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책에 3가지 다 나왔는데 요즘엔 2개밖에 안 나오네. 그 산화 환원 반응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자를 잃으면 산화, 환원은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전자의 잃고 얻음에 따라서. 근데 여기 하나만 더 쓸게요. 수소를 얻으면 환원, 수소를 잃으면 그러면 산화. 여기 그냥 마저 쓰면, 산소를 어떻게 됐지? 얻으면 뭐지?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근데 수소는 거꾸로입니다.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수소를 잃으면 산화고. 요런 이유는 다 요걸로 설명 가능한데, 근데 누가 잃은 거고 누가 얻은 거냐, 그거를 판단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공유결합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H2O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2개 이렇게씩 공유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이쪽으로 좀 당겨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전자를 2개를 얻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데,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모두 가져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원래 자기 거기 때문에 수소가 내놓은 거를 뺏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산소, 하나는 수소 건데, 하나 뺏어오고 해서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2가 되고, 요건 전자를 하나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얘는 전자 뺏기면 산화거든요. 전자 뺏기면. 요런 건데, 요런 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자, 철의 재련 과정에서도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산화철, Fe2O3 산화철.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는 철은 이렇게 녹슨 철처럼 돼 있어요. 빨개 가지고 이렇게 철광석 안에. 근데 걔에서 산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산소를 제거하려면은 이제 환원 반응을 시키는 건데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탄소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가 코크스야, 코크스. 코크스라고 해요. 석탄을 이렇게 덩어리처럼 쪄낸 거를 코크스라고 합니다. 석탄 덩어리야. 왜 덩어리로 하냐면 덩어리로 넣어야지 불완전 연소가 잘 일어나요. 산소가 부족해야지.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응하면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일단 요 반응이 일어날 때 탄소가 산소랑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가 된 거죠. 요 안에 일산화탄소가 잔뜩 있는 거예요. 요 안에 CO가. 근데 이게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하고 여기로 간 거죠. 요거. 일산화탄소는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를 누군가에서 뺏어와서 자기가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 있죠. 여기 산소. 요거를 이렇게 뺏어오는 거예요. 얘한테. 뺏어와가지고 CO2가 되지.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근데 얘는 산소를 잃고 철이 됐죠. 환원. 근데 얘가 되게 뜨거워서 철이 액체 상태로 나와. 액체 상태로. 그래서 여기 밑에 액체 상태로 용융된 철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뭐 선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철을. 근데 이거를 막 반응을 할 때 철광석이기 때문에 돌멩이 성분도 있어요. 돌멩이 성분. 광석에 돌멩이 성분이 있거든요. 그 돌멩이 성분이랑 석회석이랑 요 반응해 가지고 슬래그라고 하는 게 나와요. 슬래그. 그래서 슬래그라는 것도 같이 나오는데 슬래그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철은 아래에서 나오고 슬래그는 위에서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슬래그는 이거죠. 슬래그는 SiO2가 산화칼슘 이제 뭐 요거랑 이제 석회석을 가열하면 이제 생석회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이런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하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 산화 환원 반응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산화탄소 짱뜩 나오죠. 여기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그래서 원래 철광석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뭐 지구온난화를 위해서는 이런 거를 이제 뭐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이 방법을 개선하거든요. 어쨌든 자, 전자와 산화 환원 반응. 전자를 잃으면 산화다. 근데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세기 때문에 뭐 플로린 다음으로 2등이거든요. 산소랑 결합하면 결국에 전자 잃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 다시 이제 되찾아오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자를 잃고 얻는 거는 보이는데 산소를 잃고 얻는 건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가 플러스가 되면 산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산화. 전자 얻어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은 그럼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OFT 만들면 네? OFT를 만들면 플로린은 산화가 된 거야? 그거는 이제 요거는 플로린은 환원이 된 거죠. 얘가 산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전자를 먼저 보는 거. 그쵸.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산소랑 결합한 물질들은 성질이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산화됐다 이랬는데 좀 더 확장을 하고 보니까 플로린은 얘인 거지. 얘는 이제
얘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돼서 산소가 산화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메테인이 연소되는 반응에서 메테인은 산화가 되는 거고, 산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산은 수용액이 있습니다. 질산은이라고 팔아요. 학원에도 조금 있는데 질산은 이런 애가 막 이렇게 있어. 여기다 구리를 넣어요. 구리 고체 상태. 근데 은이 더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구리보다. 네, 그래서 전자를 얘가 뺏어서 은이 막 여기 생기고,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요. 그럼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이 되면서 은은 석출되지.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 여기 은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쓰면, 구리는 요렇게, 이거 원래는 이런 반쪽 반응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얘는 산화되는 반응이고, 얘는 환원되는 반응인데, 이거를 이제 더해가지고 전체 반응식을 쓸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전자 개수. 여기가 요 반응에서 특별히 얘를 2로 할 이유가 없는데 2를 해줬잖아요. 2 해줬잖아요. 왜냐면 요게 2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도 2개를 받아서 전체 반응식을 맞출 때는 이 주고받는 전자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전체 반응식 쓸 수가 있고, 구리는 산화되고, 그쵸?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은이온은 환원됐죠. 은이온은 환원됐죠. 그 전자가 몇 개씩 이동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 반응성 순서 사실 외워야죠. 사실 선생님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외우랬거든요. 칼, 나마, 철. 여기서 한번 끊습니다. 칼칼나마라철, 리주, 납수. 이때 수는 수소예요. 칼칼나마아라철, 리주, 납수, 구. SP 이거? 아니 S 이거? 네. SN인데 이거? N이구나. 저 리는 뭐예요? 네? NIN. 네, 니켈. 납수, 구, 수. 이때는 수은이고요, 은이고요, 백금이고요, 금입니다. 이 PT지, PT비한 H가 아니라 백금이고요, 금입니다. 이렇게 칼칼나마아라철, 칼칼나마, 아연이에요. 아연. 철, 리주, 주석, 리주, 납이고요. 수, 구, 수. 금속이 아니어가지고. 네, 금속이 아닙니다. 백금.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이제 산성 용액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수소는 여기서 이제 이건 금속의 경향성을 보는 건데, 얘는 이제 산성 용액에서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고, 수소보다 요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부분 금속이니까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주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성 크다.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서 반응한다. 산성 용액에서 이온화한다. 근데 구리 이런 애들은 산성 용액 넣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안 뺏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안 뺏겨. 환원이 잘 된다. 백금, 백금 이런 애들은 귀금속이죠. 네. 칼칼나마라, 철, 리준합수, 구소은, 백금. 그래서 이제 구리랑 은이랑 비교했을 때 은이 그 전자를 잘 뺏어가는 애기 때문에 은이온한테 전자를 뺏기는 거죠. 구리는 산화가 되면서. 근데 이 몰수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몰수 비율이 전체 반응식을 쓰고 전자가 몇 몰이 이동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 황산구리가 이제 CuSO4인데 얘는 이제 구경꾼 이온으로 있는 거고 구리 이온이 있죠. 구리 이온. 요 안에 근데 구리 이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연이랑 반응한다 이거. 아연. 칼칼나마 철 리주 납수 구수 은 백금. 얘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구리가 전자를 받아서 아연은 산화, 구리는 환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황산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리가 막 여기 더덕더덕 석출이 되면 구리 이온이 감소하거든요. 그럼 구리 이온이 감소해서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이 옅어진다. 용액이 원래 구리 이온이 있으면 푸른색이 많은 건데 푸른색이 옅어진다. 그 다음에 아까 요 반응에서 봐봐요. 요 반응에서는 용액이 푸르게 변한다. 왜냐면 구리 이온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보기들이 나오죠. 양이온의 수가 감소한다. 왜냐면 2개의 양이온이 1개의 양이온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양이온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반응은 양이온의 수의 변화가 없다. 1대1이니까. 얘는 양이온 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경우는 그냥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끼리 있는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산화고, 염화 이온이 될 때, 염화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얻어와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과 산소 반응에서도 여기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그네슘은 산화가 되는 거고 전자 잃어버려서,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자, 구리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에 아연을 넣었더니 구리가 석출되었다. 이때 아연은 산화가 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이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생성될 때 나트륨은 플러스로 되니까 산화가 되고, 염소가 CH2가 염소죠. 염소는 환원이 된 겁니다. 자, 금속 이온의 반응.
이게 반응이 가냐 안 가냐 이런 걸 따질 때 칼칼나마라서 니두납수 구수는 백금이 필요해요. 이게 반응이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있나? 뭐 나트륨 이온에 구리를 넣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가요. 왜냐하면 얘는 얘가 되는 게 좋은 거고 얘는 얘로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반응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반응이 가는지 안 가는지. 구리 이온에다 뭐 넣었지 지금? 은이온 넣는데 이런 거 가요. 이런 반응이 갑니다. 왜냐면 은은 A주가 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일단은 반응물 생성물 쓰고 전자 개수가 맞아야 돼. 그래서 얘가 2개, 요거 2개 써야 돼. 그래 전자 개수가 맞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자, 금속과 산의 반응. 그럼 산이랑 반응하는 애들은 칼칼나마, 아라, 철주, 니주, 납, 수, 그 앞쪽에 있는 애들만 산이랑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수소 자기네들끼리 쓰면 0이거든요. 얘는 0이었다가 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전자 잃어버린 거지. 얘는 산화되고 환원되고. 할로젠과 할로제나 이온의 반응,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비금속이잖아. 얘네들은 비금속. 얘네들의 반응성은 전자를 빼앗는 반응을 하는 거야. 빼앗는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전자를 뺏어올 때는 주기가 작을수록, 이렇게 주기가 작을수록 원자과 전자랑 핵간 거리가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전자를 더 잘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응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얘가 반응성이 제일 세요. 플로린이. 염소도 원래 독가스인데 그거보다 더 독가스인 거지. 요런 애들 다 독가스인데. 자, 그래서 이것도 반응이 가냐 안 가냐를 물어보거든요. 무색의 브롬이나 칼륨 수용액에 이런 거죠. 이렇게 요런 게 있는 거죠. 염소 기체를 넣으면, 자, CL의 반응성이 크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되기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반응성이 큰 애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CL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Br2가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되고, 요거 마이너스인데 0이 되니까 전자를 뺏긴 거고, 산화. 얘는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환원, 전자를 얻은 거지. 그럼 언제 안 가냐? 예를 들어서 뭐 BR2에다가 KBR이라고 했다. KBR에다가 I2를 넣어. 그럼 이게 반응이 안 가요. 왜냐면 반응성이 BR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반응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반응이 가고 어떤 거는 반응이 가는데, 누가 반응성이 센지. 내용이 많네 이거. 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 자꾸 쓰셔야 돼요. 은에다가 구리를 넣으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봐요. 구리 1몰이 산화될 때 은은 2몰이 나오는 거예요. 2몰.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1몰을 충분한 양의 염산에 넣으면 전자 2몰이 이동하면 2몰. 왜냐면 마그네슘이 2가야 원래. 얘를 염산에 넣으면 마그네슘이 2가 플러스가 되고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기체는 1몰이에요.
1몰입니다. 이게 수소 원자가 아니라 기체는 H2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수소 기체 1몰 나오는 겁니다. 148쪽에 산화수. 자, 산화수라는 거를 밑에다가 적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구분할 건데, 산화수는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고, 전자를 뺏기면 산화된 거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된 거고, 산소가 관여하거나 전자 이동이 분명한 반응에서부터 전자가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공유결합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산화, 환원 반응 등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 산화수를 이용한다. 산화수는 대전제는 뭐냐면 아까 쓴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모두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어도 그냥 모두 가져갔다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냐가 되게 중요하죠.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전기 음성도가 크면은 전자를 가져갑니다. 자, 요거는 이런 거는 쉽게 알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전자 하나 뺏긴 거 하나 얻은 거니까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산화수를 갖습니다. 이온의 전하량을 쓸 때는 숫자를 먼저 써요. 2가 플러스 이렇게, 2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씁니다. 부호를. 얘는 2가 플러스인데 산화수는 플러스 2라고 쓰시는 거예요.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금방 알면 돼. 이온 결합 물질은.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그냥 가져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라고 가정한다. 그럼 전자를 하나 뺏어오고 두 개 뺏어왔으니까 전자 두 개 뺏어왔기 때문에 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 거고, 요 수소는 전자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 겁니다. 암모니아에서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하나, 둘, 세 개 뺏어오면 마이너스 3. 근데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근데 다 합치면은 중성 분자에서는 산화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가 되는 거고요. 공유 결합 물질은 공유 전자쌍을 전자를 모두 전기 음성도 큰 애 가져갔다라고 보고 정하는 겁니다. 산화수 규칙. 근데 이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그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가져간 거예요. 자, 원소들은 그냥 0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자를 뭐 뺏고 얻고가 없으니까 0이지. 이런 애 다 0. 0입니다. 이런 0. 왜냐하면 H2 경우에 누가 센 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뺏고 얻고가 없는 거잖아. 그 0인 거지. 그 다음 1원자 이온은 전하와 같다. 산화수가. 구울이 2가 플러스면 산화수는 플러스 2고요. 염소 마이너스 1 가면 마이너스 1입니다. 산화수. 그 다음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총합은 0이고요. 이것도 다원자 이온에서는 산화수의 총합이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SO2가 있는데 SO4 2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잘 봐.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야. 웬만하면 누구랑 결합돼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야. 근데 곱하기 4를 하셔야 돼. 8개가 있으니까. 아니 4개가 있으니까 미안해. 그러면 마이너스 8이잖아. 마이너스 8. 그러면 얘랑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황이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갖는다. 요렇게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 이거를.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산소를 정해 놓으시고 황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질산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야.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얘는 플러스 5가 되죠. 산화수. 질소가. 알 수 있어요? 자, NaCl에서 나트륨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를 결정할 때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라고 가정합니다. 화합물을 이루는 구성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 화합물은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같다. 칸들 채워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1쪽 금속 화합물에서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은 0이에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근데 1쪽은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하나만 잃어버립니다. 2족은 플러스 2. 화합물에서 플로리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 화합물에서. 근데 이건 화합물이 아니죠. 이런 거 0이다. 지 혼자 있으니까. 이건 0이야. 무조건 1은 아니고, 자기 혼자 있으면 0이야.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수소는 플러스 1이다. 근데 이거는 절대 규칙은 아니고,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플러스 1인데, 얘도 이렇게 돼도 플러스 1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수소나 이렇게 NaH 이렇게. 그럼 얘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합쳐가지고 0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도 전기음 성도가 나트륨보다는 수소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소가 항상 플러스 1은 아니고 예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금속이랑 결합하면 마이너스예요. 금속이랑 결합하면. 비금속이랑 결합하면 플러스예요. 왜냐면 비금속 중에서 전기음 성도가 제일 작은 게 수소야. 2.1로 제일 작습니다. 비금속 중에서는. 여기 써있네. 이렇게. 요 때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산소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2인데 요 예외가 중요합니다. 이거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2인데 예외가 어딨지? 과산화물 이거 적어놔요. 과산화물은 H2O2. 봐봐. 생김새를 아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H2O2. 요 둘은 전자 주고받는 게 없죠. 여기서만 하나 뺏어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뺏어오지.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소가 플러스 2여야 돼.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원자과 전자 이상은 안 뺏겨요. 수소는 원래 전자 한 개밖에 없기도 했고. 원자과 전자까지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산화수가 마이너스 9가 나왔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요거 플로우린 화합물. 자, 요런 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르면 플로우린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 이해가시죠? 그런데 얘도 요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애. 우리 구조 알아볼 때 이런 게 자꾸 나왔잖아. 이 경우에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왜냐면 얘가 전자 하나씩 이렇게 뺏기니까 마이너스 1로. 자, 그 다음에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고요. 자꾸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고. 산화수의 주기성. 뭐 이런 겁니다. 주기성은 탄소는 플러스 4까지만 가능해. 산화수가 더 이상 안 뺄게요. 왜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요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질소는 5개까지 뺏기고 3개까지만 얻어와요. 3개까지 8개 이상 안 채우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수소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산소는 2개까지 잃거나 뭐 2개까지 뺏어오는데
두 개까지 잃는 경우는 플로린이랑 결합할 때, 그때만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니까 산소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산화수가 6까지 나오냐,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 왜냐면 산소보다 센 애가 플로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플로린은 화합물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금속들은 이렇게 되고, 이건 금속이 아니죠, 얘네들은.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따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칼륨, 칼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합물에서 1족, 2족은 플러스 1, 플러스 2고요. 플로린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데, 자, 대부분의 원자들은 여러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고, 원자과 전자가 모두 이룰 때 산화수가 가장 큰 산화수를 가지며,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가장 작은 산화수를 갖는다.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좀 주기성을 나타낸다. 자, SO2에서 S의 산화수는 이게 산소부터 아시면 돼. 마이너스 2지.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인데 전체적으로 0 돼야 되거든요. 플러스 4 돼야 되고요. 질소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5. 전자 잃어버리는 거 5개까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뭐 옥택 규칙 만족했는데 더 뺏어오고 이러진 않죠. 플로린의 산화수는 물론 화합물에서입니다. 항상 마이너스 1. 요런 애의 산화수가 같냐 해봐야죠.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인데 요거는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4네. 왜냐면 얘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4, 이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네. 같은 게 아닙니다. 힘들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과 산소의 산화수, 뭐 앞에서 설명한 건데 나와 있는 거고요. 플로린이 전자를 모두 가져갔다라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산화수와 산화환원. 산화수가 증가를 하면은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산화수를 이제 써먹으셔야 되는데, 어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봐봐. 산소는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야, 얘도. 수소 이거 화합물이잖아. 이거 플러스 1입니다. 이거 플러스 1이야. 뭐 쓰다 보니까 다 쓰네. 하여튼 변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2. 변화 있는 애를 쓰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4니까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건 CL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망가니즈에서 얘가 CL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2죠.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죠? 그러면 환원이에요, 환원. 근데 CL 같은 경우에 여기는 별일 없어도 여기는 별일이 있지, 여기는. 산화수가 어떻게 됐지? 이게 증가한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한 거죠, 증가? 그럼 산화수 증가하면 산화수 감소하면 환원. 자, 그래서 뭐 요거 다 뭐 한 거긴 한데, 이제 산화제, 환원제 이런 게 있어요. 산화제, 환원제. 자, 환원이 되는 물질은 자기가 환원이 됐다라는 건 자기가 전자를 뺏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산화시킨 거야, 산화시킨 거. 그래서 자기가 환원이 되는 물질은 산화제라고 이름 붙이셔야 되고, 산화가 되는 물질은 내가 전자를 뺏긴 건데 누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간 애는 환원이 된 거니까 환원을 시켜주는 애, 환원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셔야 됩니다. 자, OF2 5는 산화수는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2고 요거는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환원. 자, 산화제, 환원제. 요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일단은 판단하세요. 환원인지 산화인지. 그럼 잘 봐. 환원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 요거 통째로 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야. Mn만 그냥 산화제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 자체를 다른 애를 산화시키는 물질, 산화제가 되는 거고, 요게 지금 산화가 됐잖아요. CL-에서 산화수가 증가됐잖아요. 네. 산화된 건데, 산화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애를 환원제라고 환원제. HCl을 환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는 뭐 요런 게 이제 특이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따져보시면 얘는 환원이 됐는데, 여기서는 얘가 지금 산화가 됐거든요. 그럼 이 반응에서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인데, 이 반응에서 산화됐으니까 환원제예요. 하여튼 이제 상대적인 세기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 그걸 아셔야 되고, 반응에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반응에서. 자, 요거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일단 반응식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산화수를 써.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밑에다가 쓰는 거야.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서 쓰세요. 이게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4하면 마이너스 8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7 망가니즈 7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사실 얘는 안 해도 되고,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2 요거 안 해도 됩니다. 둘 다 잘 봐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막 단계 나눠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 방에 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얘 뭐 된 거예요? 산화가 된 거지. 산화가 됐는데 중요한 게 전자 개수예요. 전자 개수인데 두 개씩 잃어버린 거예요. 두 개씩 뭐 이렇게 없어진 거야. 이렇게 맞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된 거 환원됐지. 산화수 감소 환원. 그런데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5개를 어떻게 한 거야? 5개를 얻어온 거예요. 5개. 이해가요? 근데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을 곱하기 5하고 여기 곱하기 2 해가지고 전자수를 맞춰야 돼. 여기 곱하기 2 하시고 여기 2 하셔야 돼. 5 하시고 5 하셔야 돼. 그래서 전자가 10개씩 이동하는 그런 산화환원 반응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그렇고, 그럼 전자 개수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원소 개수. 자, 아연은, 주석은 됐고, 망가니즈도 됐고, 근데 산소가 248. 248이죠? 여기가 8 돼야 돼요. 8. 수소가 16. 여기가 16 돼야 돼. 이렇게. 그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뒤에 보시면은 맞아요. 그럼 한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는 좀 더 연습을 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자기가 환원되면 산화제가 돼요. 산화제.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는 경향은 상대적이므로 어떤 반응에서 산화제로 작용하는 물질이라도 산화시키는 능력이 더 큰 물질과 반응할 때, 그러면은 산화시키는 애는 얘가 산화된 거니까 얘는 환원제로 반응해요. 환원제로 작용한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산화는 반응식 맞추는 건 아까 해결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건데, 반응식을 일단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반응식을 맞추고 난 다음에, 전자가 뭐 몇 개씩 이동하고, 뭐, 여기 개수비가 어떻게 되고, 뭐, 그걸로 문제 푸는 거고, 자, 봐봐요. 예, 이거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집에도 응수저 어딘가 있을 텐데, 응수저를 옛날에 이제 혼수로 장만하거든요. 예, 혼수로 장만합니다. 그러면 은이 쓰지도 않고 처음에는 쓰다가 안 쓰면은 까맣게 돼요. 까맣게. 그런 게 이제 황 성분이랑 산화가 돼서 그래. 이것도 산화라고 하는 겁니다. 황이랑 결합 좀 했어도. 그래서 요런 은이 까맣게 된 은을 알루미늄 호일 있죠. 알루미늄 호일. 그거를 약간 긁어가지고 표면을 좀 벗겨낸 다음에 소다 같은 거 넣고 조금 이제 잘 되라고 이제 소금물이나 소다나 이런 거 넣습니다. 이 전자 이동 잘 되라고. 이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환원이 돼, 환원. 왜냐면 알루미늄이 전자를 더 잘 주는 애잖아. 칼칼, 남, 알, 철, 이주나수, 구수는 백금이잖아요. 그쵸? 그 황이 마이너스 2야. 산소 밑에. 플러스 1. 알루미늄 0. 은 0. 요거 알루미늄 플러스 3. 마이너스 2거든요. 이렇게 뭐지? 환원. 예, 환원. 알루미늄 뭐야? 산화. 근데 이거 개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거 눈에 보이는 거는 미리 맞추는 거야, 사실. 2네, 2. 물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맞추는 게 좋은데. 아무튼, 전자가 얘는 두 개를 얻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할게요. 여기는 좀 다르겠는데, 여기 알루미늄은 6개를, 왜냐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6개를 뺏긴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앞에 3을 하셔야 됩니다. 3. 여기 3, 6. 왜냐면 전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황 보는 거 맞았네. 알루미늄 맞았고 딴 거 다 맞았네요. 요거는 이제 따로 맞출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제 개수를 맞춘다. 자, 이 반응에서 환원제는 철을 보세요. 이 철은 이제 여기 플러스 3이었네요. 플러스 3, 0. 환원 됐어요. 환원. 그럼 얘는 산화제야. 산화제. 얘는 산화제. 일산화탄소에서 얘 탄소 보세요. 탄소. 마이너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 얘 산화됐네. 산화. 그러면은 환원제는 CO입니다. 환원제는 CO. 철 1몰이 얻어질 때 환원제는 1몰이 얻어질 때 환원제는 2분의 3이네. 2분의 3. 2대 3이니까 그렇죠? 2분의 3. 1.5몰 반응하는 환원제는. 요 반응이 알루미늄이 은은 몇 몰이 생성된다. 알루미늄이 2몰이 여기 1.5몰이 환원된다고 써있구나. 그럼 알루미늄은 1몰이고요. 은은 3몰이네요. 그쵸? 왜냐면 이제 3대 2대 6이니까 얘가 1.5가 반응하면 얘 1이고 얘는 이제 절반이니까요. 3이네. 1몰, 3몰이 나옵니다. 자, 좀 어려웠는데, 일 1번부터 9번까지 하면 되겠네요. 196쪽에 숙제 196쪽 1번에서 9번. 앞에 3점 테스트는 좀 어렵더라도 여기는 좀 잘 풀어와 주시고 숙제로. 수고 많았습니다.